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이제 치수 기입법을 이어서 오늘 좀 예제를 가지고 이제 기입도 좀 해보면서 좀 유형 조정을 좀 간단하게 좀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옆에 있는 이 예제들을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볼 건데요. 전부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못할 것 같은 좀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우선 하나씩 기입을 하면서 유형 조정 부분을 볼게요. 자, 얘를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자, 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지름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비슷한 위치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이 파이라는 기호가 네모로 나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어,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글꼴 관련해서 텍스트 부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치수 유형을 이제 들어가서 얘를 이제 바꾸는 법을 이제 볼 겁니다. 자, D 실행하시고 모디파이 들어가셔서 텍스트라는 메뉴에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얘는 우선 건들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문자 기입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 또한 연관 지어서 또 설명을 들어갈게요. 점점점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어, 글꼴을 바꿔주는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이 글꼴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글 설치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시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애시라는 기호가 없는 이 글꼴들이 또 나와요.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둠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도둠체 있죠? 궁서체도 있고요. 조금 쭉 내리시면요, 똑같이 도둠체와 궁서체가 앳 기호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오토캐드가 앳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글꼴을 사용하게 되면 한글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엎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글을 기입할 일은 거의 숫자를 기입을 하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이제 한글을 넣어줄 때도 있거든요.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얘는 앳이라는 기호가 있는 글꼴을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꼴마다 얘가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지원이 되는 글꼴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제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도둠체를 적용을 할게요. 도둠체는 지원이 되거든요. 어플라이, 클로즈, 그리고 오케이, 클로즈 해보시면 얘가 파이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이규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또 얘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꺾여 있죠. 그죠? 저렇게 꺾어주는 방법은 모디파이에 또 들어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 텍스트 메뉴에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얼라이먼트에 호리존탈, 얼라인 위드, ISO 스탠다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우선 결과만 얘기하자면 이 ISO가 꺾어주는 애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뭐냐면 얘는 이제 치수 문자를 전부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는 애예요. 이렇게 전부 치수 문자를 가로 방향으로만 설정해 주는 애고, 얘 같은 경우는 치수선과 평행하게 예, 정렬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ISO는요, 얘하고 똑같아요. 얼라인 위드하고 똑같은데 단지 이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얘가 꺾어주기만 해요. 그것만 다르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S로 여기서는 또 지적 옵션을 바꿔서 OK 하고 나가 보시면 얘가 이렇게 꺾어지게 돼요. 물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꺾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여기도 기입을 해보면 이제 반지름 치수를 기입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입을 하실 때 보면 얘가 막 이렇게
동그랗게 보조선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위치를 잘 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멀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잡기가 힘들어요. 좀 확대를 하셔서 오스냅이 가급적이면 오스냅이 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안 보이죠? 지금 막 보이죠? 그죠? 오스냅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안 보이는 상태로 좀 잘 화면 조정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치수 기입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모양이 얘는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데 또 얘는 또 안 꺾여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또 그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기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얘를 또 이렇게 해주고 싶다면 사실 얘가 크기에 영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한 이 정도 키워볼게요. 그리고 클로즈하면 얘가 꺾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치수선이 이 선의 길이가 뭐 짧기 때문에 얘가 꺾어주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꺾여지게끔 이제 하시려면은 문자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또 꺾입니다. 근데 사실 얘를 굳이 이렇게 꺾을 필요는 없어요. 꺾을 필요는 없고요. 뭐 여기 보면 얘네들도 안 꺾였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기입이 됐는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크기를 좀 줄일게요. 너무 크면은 기입을 하는데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수의 크기 또한 좀 적당한 사이즈가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 치수의 여러분들 이 사이즈는요 나중에 이 도각 틀, 이 도면 틀에 따라서 스케일에 따라서 이 문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출력 부분 도각 만들기 할 때 그때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1 정도로 우선 바꿀게요. 그때가 설명하고. 자, 뭐 크기를 키웠다가 줄이니까 또 얘가 꺾이네요. 그죠? 굳이 이렇게 꺾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런 방법으로 그냥 쓰셔도 되겠네요. 하신다면. 근데 또 얘를 여러분들 줄이려고 한다 보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그냥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치수 기입할 때 얘가 이렇게 선에 가려지는 위치에 좀 치수 기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치수 해독하기가 좀 난해하죠. 잘 안 보이고 선에 가려서. 그래서 좀 이 선들을 피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선의 어떤 끝점에서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뭐 여기 중심선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이 중심선하고 치수 보조선이 겹쳐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항상 중심선의 끝점에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떨어져 보이죠? 물론 나중에 보면 여기 떨어지는 간격 조정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릴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딤 스타일 들어가셔서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 얘가 이제 치수 보조선이기 때문에 라인에 익스텐션 라인에 바로 offset from origin이라는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여기를 한 1 정도로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살짝 더 떨어지죠. 더 떨어뜨려 볼까요? 한 2 정도. 좀 소심한가요, 너무? 한 3 정도로 해볼게요. 네. 자,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를 기입을 하실 때 도면이 치수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달라요. 길이가 서로 달라요. 얘하고 이렇게 다른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디멘전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 온라인 디멘전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온라인 디멘전이 정렬 치수죠. 우리 여기 리본 메뉴에서 본다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라이너 디멘전 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디멘전은 거의 안 써요. 쓰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한데 라이너 디멘전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입을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 기입을 하면 문제 없이 치수 기입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나오죠. 자, 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건너뛰고요. 어디를 볼까요? 여기 각도 치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각도 치수는 그냥 이 선을 선택해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요. 이렇게 보조선 길이가 또 너무 짧으면 또 보기 안 좋거든요. 보조선 길이가 좀 적당하게 다시 한번 기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보조선 길이를 너무 이렇게 짧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도면이라는 게 저는 좀 이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성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길이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60이라는 애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뭐 잠시 딴 것 좀 하고 오느라고. 자, 이 반지름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할 건데요. 이 반지름 치수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조선이 중심점 위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중심선 위치에서 하게 되면 짧아요. 문자는 이쪽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까지 떼면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제 설정을 하려면 이제 치수 유형을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치수 유형을 또 들어가서 모디파이에서 어디를 조정하느냐. 피트라는 이제 메뉴에 이게 에로우라고 있거든요. 에로우. 얘로 이제 바꿔놓고 클로즈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중심의 위치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이제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연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런 데가 아까 짧았는데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거거든. 길게. 여기가 이렇게 길게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얘가 얘를 바꾸냐니 얘가 늘어나고 얘를 안 늘어나게 하자니 얘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냐면 유형을 새로 만들어서 씁니다. 유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유형이 지금 이렇게 얘 하나로만 지금 쓰고 있는데 유형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합니다. 뉴 하셔서 유형을 하나 만들게요. 뭐 A 타입이라고 그렇게 하나 줄까요? 그냥 이름을. 그리고 컨티뉴. 그 다음에 피트에서 얘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신 다음에 OK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하시고 얘만 바꿀 거니까 다른 것들도 거꾸로 할 걸 그랬나요? 얘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죠. 얘를 선택해서 그냥 다 옮길게요. 거꾸로 할 걸 좀 반대로 해가지고 좀 복잡해졌네요. 선택할 게 많으니까 그죠? 뭐 우선 다 선택하고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A 쪽으로. A가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형태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얘만 ISO 25라는 애가 조정이 되었던 얘죠. 그래서 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이렇게 바꾸실 때 있잖아요. 얘를 그 리본 메뉴에서 쓰면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 못해요. 이게 안 바뀝니다. 객체까지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이 리본 메뉴 애노테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얘가 바뀌었나? 바뀌는구나. 바뀌긴 하는데 불편하죠. 리본 메뉴 들어와서 하는 게. 제가 리본 메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헷갈리네 항상. 예, 바뀌긴 하는데 불편해요.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꺼내놓고 씁니다. 이거 꺼내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저번에 따로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영상을 또 따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얘를 이제 써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자, 원래는 여러분들 유형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사실 바꿔서 쓰는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고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걸 권장합니다. 참고로.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가끔마다 이제 지정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IS25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가끔마다 지정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얘 정도 이제 얘는 가끔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기입하실 때는 현재 지정을 얘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얘로 해놓고 쓰셔야 되겠죠. 기준을. 자, 그리고 어디가 또 있을까요? 여기 이제 또 다음 예제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가 지금 설명할 그 좀 적당한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얘를 보시면요, 얘가 파이 30으로 나와요. 그죠? 치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방향에서 얘가 왜 파이지?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그냥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를 옆에서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동그랗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름기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볼게요. 뭐 치수 기입 라이노 디멘전을 이용해서 안쪽부터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서 오세요. 어쩌면 이렇게 바깥쪽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이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수 기입은 항상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수 기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선 선형 치수 라이너 디멘전으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편집을 하시면 돼요. 내용 편집은요, 그냥 이 문자를 한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이제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얘가 이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하이 버전에서는 이 더블 클릭이 안 먹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단축키 ED를 입력하고 실행을 해서 이 문자 내용을 이렇게 편집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하이 버전에서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냥 더블 클릭으로도 문자 내용 바꿀 수 있게 바뀐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문자 내용 수정할 수 있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수정 들어오면 얘가 항상 치수 앞에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럼 바로 입력을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입력은 어떻게 하시면 이 파이 기호는 퍼센트 영문 C를 누르시면 얘가 파이 기호로 바뀌어요. 지금 C를 제가 누르는 게 안 보였을 텐데 C를 누르는 타이밍에 얘가 바로 바뀌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한번 적어볼게요. 칸 띄우기로. 칸을 띄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문 C, 퍼센트 C를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파이 기호가 써져요. 파이 기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퍼센트 C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정이 끝나셨으면 여백 부분을 왼쪽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애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얘를 잠깐 볼게요. 얘를 이제 보시면요, 뭐 치수기 뭐 어렵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자, 치수 기입을 했을 때 얘가 자세히 보세요. 다른 점 발견하셨나요? 예, 이 점이어야 되는데 콤마를 표시하죠. 그죠? 점으로 이제 바꾸는 건 dim 스타일 들어오셔서 A 유형을 이제 바꿔야죠. 모디파이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프라이머리 유닛, 여기서 유닛 포맷에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점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 조정을 하실 때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무조건 바꿔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치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죠. 그럼 이제 컨티뉴 디멘전 같은 거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이렇게 쿡 끝점에서 지정하세요. 이 끝점에서 이런데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클릭해서 오시면은 또 이렇게 객체선하고 치수선하고
겹치니까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치수를 기입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쓰는 게 어려우신지 그냥 어렵다고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기입을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도면은 통일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듯하게 서로 평행하게 치수를 기입을 하시는 걸 꼭 연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15도 각도 들어가 있는 거는 앵글러 이용하셔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20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형 치수 라이너로 그냥 이렇게 여기 같은 위치 그냥 찍어 버리시면 되고요. 파이 기호 바꾸는 거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퍼센트 영문 C 이렇게 파이 기호로 바뀌죠. 여백 부분 클릭해서 마무리. 그리고 얘 보면은 지금 이 선하고 겹치지 않게 하려고 좀 살짝 이동시켰죠. 얘들을 문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근데 이동을 시키실 때 이거 오스냅 좀 안 걸리게 좀 제어를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오스냅 때문에 막 위치가 제대로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교 모드나 뭐 이런 것들을 오스냅을 방해가 되면 잠깐 꺼놓고 쓰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확대를 좀 충분히 하셔서 하시면 오스냅 방해를 안 받겠죠.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여기 좁은 거.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세심한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 얘를 클릭하시고 얘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위치를 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너무 멀리 두고 치수를 기입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좀 확대를 좀 어느 정도 하셔서, 자, 이렇게 지정해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얘는 또 이제 꺾이고 얘는 또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데, 얘가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기입한 치수보다 좀 살짝 클 거예요. 좀 더 작은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애들은 뭐 여러분들 뭐 내용 편집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도. 그리고 뭐 다른 애들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기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얘가 이제 아까 얘하고 이제 비슷하네. 얘하고 제가 지름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얘를 기입하면 얘가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아까 이제 변형했던 유형이 있었죠, IS25. 그럼 얘를 주시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지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치수 유형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다루는 것들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사용하는 형태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